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비가 눅눅하게 내리는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빛조차 흐릿하게 번지는 재래시장 골목에서 윤도현은 동생 윤하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하은의 손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도연의 손 안에서 떨리는 그 작은 손가락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가늘게 느껴졌죠. 빗물은 두 남매의 옷깃을 적시며 스며들었습니다. 옷은 이미 축축했고 신발 안으로는 차가운 물이 들어와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멈추는 순간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죠. 그래서 도연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은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오빠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작은 손에 힘을 주었을 뿐이었죠. 그의 다른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는 무언가가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소리는 도연의 귓가에서 울렸죠. 그 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윤태석이 남긴 훈장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훈장 하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동생이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한 모금으로 버틴 하은의 배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죠. 꼬르륵.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연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로서, 형으로서, 보호자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도연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훈장을 팔기로요. 중고 군장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녹슨 철문 위로 군장 훈장 매입이라는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비바람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는 간판은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죠. 가게 안에서는 누런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죠. 도연은 하은을 돌아봤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하지만 하은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죠. 도연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금방 나올게. 여기서 기다려. 아니, 오빠. 나도 같이 들어갈래.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두 남매는 함께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와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첫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죠. 벽에는 낡은 군복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군하며 배낭이며 온갖 중고 물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가게 주인 박만수는 카운터 뒤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보더니 귀찮다는 듯 턱을 치켜들었어요. 연기를 뿜으며 눈을 가늘게 떴죠. 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를 풀자 훈장이 드러났습니다. 낡았지만 무게감이 있는 아버지의 유일한 흔적이었죠. 훈장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긁힌 자국, 색이 바랜 부분, 그리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한 광택까지요. 박만수는 훈장을 집어들고 한번 쓱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훈장을 손바닥 위에서 뒤집어 보더니 혀를 찼죠. 이거 요즘 이런 거 다 가짜야. 쇠붙이 값도 안 나와.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짜라니요. 아버지가 남긴 게 가짜라고요. 하지만 도연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었거든요. 진짜든 가짜든 이것으로 동생을 먹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래도 얼마라도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박만수는 훈장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어요. 돈을 카운터 위에 툭 던졌죠. 20,000원. 더 줄 수 없어. 20,000원. 짜장면 2그릇 값이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굴욕이었죠. 아버지의 훈장이 겨우 20,000원이라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집어들었어요. 짜장면만 동생이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 말을 하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만수는 비웃듯 웃었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훈장을 던지듯 내밀었어요. 빗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멈춰섰죠. 고아 주제에 훈장 팔아먹네. 요즘 애들 버릇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 말이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몸이 떨렸죠.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돈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훈장을 바닥에서 주워 담았습니다. 젖은 바닥에 떨어진 훈장을 집어들 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하은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훈장이 아니라 존엄을 판 기분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아이들은 동네 끝 허름한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두 남매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중국집 간판에는 행복반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그 글씨는 반쯤 지워져 행반점만 겨우 보였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고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식당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중년 여성이 짬뽕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하은이 자리에 앉자 몇몇 시선이 아이들을 향했어요. 젖은 옷, 남루한 차림, 그리고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지친 얼굴을 한 아이들이었죠. 여기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방에서 중년의 중국집 주인이 나왔어요. 앞치마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주인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시킬 건데? 짜장면 2그릇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은 있어? 먼저 보여봐. 그 말에 식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들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어요. 젖은 돈이었죠. 주인은 돈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불빛에 비춰보며 진짜인지 확인했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죠. 됐어. 기다려. 주인은 주방으로 돌아갔고 도연과 하은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하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물조차 마시기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물값을 따로 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빠 미안해. 하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빠 훈장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괜찮아. 우리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자. 그때 주방에서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면이었어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고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도연도 침을 삼켰어요. 하지만 젓가락을 들기가 두려웠습니다. 먹기 시작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은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입 넣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도 젓가락을 들었어요. 면을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두 남매는 울면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식당 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주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저런 애들 꼭 나중에 안 내고 튄다니까. 먼저 계산 받길 잘했어. 주인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어요. 식당 앞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요. 손님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회사원 중 한 명이 킥킥 웃었어요. 고아원 애들 또 왔네. 저번에도 왔었잖아. 맞아. 그때도 돈 없다고 난리치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과 하은은 이 식당에 처음 온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이미 고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심받았습니다. 도연이 의자를 뒤로 당기려 했어요. 하은을 감싸려고요. 그 순간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실수로 쳤어요. 컵이 쓰러지며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물은 테이블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런. 주인이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요. 너희 일부러 그런 거지? 경찰 불러. 얘네 일부러 난동 부리는 거야. 아니에요. 실수예요. 도연이 급히 말했지만 주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수군거렸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런 애들은 원래 저래. 하은은 숨이 막혀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도연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이 온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빗물을 잔뜩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죠.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백발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비에 젖은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죠. 노인은 서정우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비를 피하러 들어온 노인으로 보였죠. 하지만 서정우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테이블을 잠깐 바라봤어요. 도연과 하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서정우는 조용히 아이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서정우에게도 짜증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지켜볼 뿐이었죠. 식당 안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정우가 들어온 후 묘하게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언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서정우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주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흐른 뒤 서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그 훈장 어디서 났냐?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훈장 얘기를 하다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연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왜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대답만 해라. 서정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강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함이 느껴졌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팔았어요. 우리 아빠 거였는데 죽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름이 뭐였냐? 왜 그걸? 이름. 서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서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만 바라봤죠. 도연은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대답했습니다. 윤태석이요. 우리 아빠 이름은 윤태석이에요. 그 순간 서정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윤태석 그 사람이. 서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은이 오빠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무서웠죠. 도연도 긴장했어요. 이 노인이 누구인지, 왜 아버지를 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정우는 주머니에서 젖은 휴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하은의 눈가에 묻은 눈물을 닦으라는 뜻이었죠. 하은은 휴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서정우는 아주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 이름이 윤태석 맞니? 혹시 생일이 6월 12일이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았어요. 아버지 생일이 6월 12일이었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죠. 마침내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네, 너희한테 미안하다.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묻기도 전에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차량들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죠. 식당 안 사람들이 창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주인도 국자를 내려놓고 유리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단이 아니었어요. 큰 SUV들이었죠. 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군인 같지는 않았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뭐야 저거. 주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손님들도 수군거렸어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골목 입구 확보 완료. 민간인 통제 준비.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은은 오빠의 팔을 꽉 잡았어요. 떨렸죠.
서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아까 도연이 훈장을 팔고 받았던 영수증이었죠. 젖어서 구겨진 종이였지만 글씨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훈장 매입이라는 글자와 박만수 가게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정우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차량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내리고 있었죠. 한 명이 식당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서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큰일 났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뭐가 큰일이에요?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정우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훈장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빠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서정우에게 머물렀죠.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 대령님. 대령. 그 단어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인은 입을 떡 벌렸고 손님들은 숨을 죽였어요. 대령이라니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대령이라고요. 서정우는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팔렸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에 팔렸습니까? 서정우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영수증을 보더니 무전기를 꺼내 말했습니다. 목표 위치 확인. 재래시장 중고 군장 가게. 즉시 출동.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어요. 이에 3분 내 도착. 서정우는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곧 끝날 거야.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 외투의 남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둥. 헬기 소리였습니다. 헬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웅웅거리는 정도였지만 이내 귀를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했어요. 중국집 창문이 달그락거렸습니다. 테이블 위 물컵 속 물이 파문을 일으켰죠. 형광등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도 손님들도 모두가 유리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고 따라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도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골목 위 그리고 재래시장 쪽 여러 방향에서 헬기들이 동시에 나타났죠.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에 간판들이 흔들렸습니다.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사람들의 옷이 펄럭였죠. 저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중국집에서 50m쯤 떨어진 공터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자 먼지와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회전 날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가슴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죠. 햇빛 아래서도 반짝이는 금속 배지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무전기를 꺼내 말했어요. 1번 구역 도착. 민간인 통제 시작.
그 말과 동시에 다른 헬기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복장이었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골목 입구를 막았고 사람들을 뒤로 물렸죠.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여러분,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누구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즉시 제지당했어요. 한 요원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촬영은 금지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민 한 명이 소리쳤지만 요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죠. 도연은 하은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은 오빠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헬기였어요. 문이 열리자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옷에는 각기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을 대표하는 표식들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자세는 꼿꼿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민간구역이다. 통제는 내가 맡는다.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대 호출이 아닙니다. 개인 호출입니다. 개인 호출?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대가 아니라 개인이 헬기를 불렀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서정우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서정우를 보더니 경례를 붙였어요. 서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오래됐지. 김준장.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포옹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윤태석의 아이들이 맞습니까? 김준장이 물었습니다.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과 하은을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이다. 방금 확인했다. 김준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를 찾지 못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왜 헬기까지 동원해서 여기 온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빠가 뭐길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장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서정우를 돌아봤죠.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먼저 훈장부터 찾아야 한다. 그때 세 번째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헬기 옆면에 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남자는 서정우에게 다가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서정우는 가방을 받아 지퍼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권, 50,000원권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얼마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정우는 가방을 다시 닫고 부하에게 건넸어요. 박만수 가게로 간다.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검은 차량 한 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정우와 김준장 그리고 몇몇 요원들이 차에 탔어요. 차량은 재래시장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중국집 주인은 주저앉아 있었고 손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과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한 요원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싫어요. 우리 아빠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 있을 거예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강제로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동을 거부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서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더라. 지켜보게 해라.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하지만 경찰차들도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요원들이 막았죠.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요원이 대답했어요. 국방부 직할 작전입니다. 민간 경찰은 대기하십시오. 경찰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뒤로 물러섰어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먹구름은 거치지 않았어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죠. 공중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도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량들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좁았지만 검은 SUV들은 거침없이 들어갔어요. 상인들이 놀라 피했습니다. 과일 상자들이 넘어졌고 생선 가게 앞 물통이 쏟아졌죠.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어요. 차량에서 내뿜는 위압감이 너무 강했습니다. 박만수의 중고 군장 가게 앞에 차량들이 멈춰 섰어요. 서정우가 먼저 내렸습니다. 김준장과 다른 장성들도 차례로 내렸죠. 가게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만수는 아직 장사 중이었어요. 서정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만수는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손님이. 말이 끊겼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정우 뒤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이 박만수입니까? 김준장이 물었습니다. 박만수는 말을 더듬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오늘 저녁 아이들이 여기 왔었죠. 박만수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아이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서정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에 영수증을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박만수는 영수증을 봤습니다. 자신이 쓴 글씨였어요. 훈장 매입 2만 원. 박만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거 그냥 애들이 가짜 훈장 가져와서. 가짜라고 했습니까? 김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싸게. 그 훈장 어디 있습니까? 팔았어요. 다른 손님한테. 거짓말입니다. 요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이 가게의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박만수는 훈장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요원들이 뒤를 막고 있었습니다. 금고 여십시오. 김준장이 명령했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는 현금과 함께 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정우가 직접 훈장을 집어들었어요. 훈장을 손에 쥔 순간 서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훈장 뒷면을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윤태석, 이등병에서 대위까지. 이게 맞습니다. 서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준장도 훈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윤태석 대위의 훈장입니다. 박만수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훈장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것도 아무 훈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당신은 이 훈장을 2만 원에 샀습니까? 네,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을 모욕했습니까? 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장은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2명의 요원이 박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저는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국가가 세운 약속을 모욕했습니다. 이 훈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박만수는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죠. 상인들이 구경 나왔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서정우는 훈장을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돌아왔어요. 중국집 앞 광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영과 하은도 그곳에 서 있었죠. 차량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서정우가 내렸어요. 그의 손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든 채로 도연에게 다가왔죠. 찾았다. 서정우는 천에 쌓인 훈장을 꺼내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어요. 훈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훈장이었죠. 이게 우리 아빠 거예요? 그렇다. 서정우는 훈장을 다시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원에게 건넸어요. 요원은 훈장을 조심스럽게 받아 특수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요원이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방수 처리된 검은 가방이었어요. 요원은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서 현금 다발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었죠. 10,000원권과 50,000원권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돈은 반짝거렸습니다. 김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도영과 하은 앞에 섰어요. 이것은 50억입니다. 50억? 그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집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50억이라니 저 애들한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장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도연이 김준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김준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것은 윤태석 대위에게 우리가 살아서 갚지 못한 빚입니다. 빚.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울렸습니다. 서정우가 가방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장성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원들까지도 고개를 숙였죠. 우리는 윤태석 대위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은이 오빠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요. 도연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술만 마셨고 집도 없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윤태석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석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너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에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하은이 오빠를 붙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김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태석 대위는 마지막 작전 후 적들의 보복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족 곁에 있으면
너희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는 일부러 나쁜 아빠처럼 살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가족을 멀리했습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광장을 스쳐 지나갔어요. 50억이 든 가방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끌려왔습니다. 2명의 요원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박만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요원들이 그를 광장 한가운데로 데려왔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만수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김준장이 그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당신이 산 훈장은 물건이 아닙니다. 김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세운 약속입니다. 목숨을 바친 이에게 주는 마지막 경이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2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만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땅에 찌우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준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까? 고아 주제에 훈장 팔아먹네라고 했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박만수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정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박만수를 내려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훈장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목숨 바친 이들이 잊혀집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기만 했죠. 김준장이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들이 박만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박만수는 차량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복수가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죠. 박만수가 실려간 후 광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50억이 든 가방으로 향했어요. 그 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준장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윤태석 대위는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 그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도연은 김준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준장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015년 우리는 국경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포위됐고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김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윤태석 대위가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적들을 막았어요. 우리는 살았지만 그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부상 때문에 윤태석은 더 이상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작전으로 우리는 적의 핵심 인물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복을 맹세했다. 특히 윤태석 대위를 지목했다. 우리 아빠를. 그렇다. 그들은 윤태석의 가족을 찾으려 했다. 우리는 보호를 제안했지만 윤태석은 거부했다. 김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군인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도 감옥이다라고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은은 이미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태석은 결정했습니다. 가족과 멀어지기로요. 일부러 나쁜 아빠가 되기로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정우가 대답했어요. 말할 수 없었다. 너희가 알면 너희도 위험했다. 적들은 너희를 이용하려 했을 거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은이 오빠를 붙잡았지만 하은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두 남매는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우리가 굶고 있을 때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도연이 울며 물었습니다. 김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김준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윤태석 대위는 끝까지 가족을 국가보다 먼저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가 찾으려 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움, 후회.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서정우가 가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 50억은 빚입니다. 우리가 윤태석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빚이라고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김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돈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도연은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50억? 평생 볼 수 없는 돈이었죠. 그 돈이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집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 돈을 받으면 아버지가 돈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 받으면 우리 아빠가 돈으로 끝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정우도 눈을 크게 떴죠. 너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걸 지킨 사람이었어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하은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우리는 그냥 아빠를 알고 싶었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왜 우리를 떠났는지. 그 순간 하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은의 말에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정우는 가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봐라. 서정우가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도연은 제목만 읽을 수 있었어요. 윤태석 대위 작전 기록, 기밀 해제. 서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수행한 작전들의 기록이다. 오랫동안 기밀이었지만 오늘 해제됐다. 도연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러 작전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독수리 작전, 방패 작전, 귀환 작전. 각 작전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결과가 기록돼 있었죠. 김준장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12년간 현역으로 복무했다. 그중 7년은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특수 임무요? 그렇다.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갔다. 그리고 항상 돌아왔다.
동료들을 데리고 말이다. 도연은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도연이 기억하는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 사진 속 아버지는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예요? 하은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2010년에 찍은 사진이다. 이때 내 아버지는 이등병이었다. 하은은 사진을 만져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도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접혀 있었어요. 종이는 낡았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도연은 그 글씨를 알아봤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메모를 남기던 글씨였죠. 도연아, 하은아, 미안하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야 너희가 살아남는다. 첫 문장부터 도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는 나쁜 아빠였다. 술을 마셨고 집에 돈을 가져오지 못했다. 너희와 함께 있어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알아다오. 그게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은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으면 너희는 위험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너희를 이용하려 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너희가 나를 잊게 하려고 나쁜 기억만 남기려고 애썼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도연아, 넌 형이 됐구나. 하은이를 잘 지켜줘라. 내가 하은이에게 유일한 가족이다. 하은아, 오빠 말 잘 들어라. 오빠는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못해준 것을 오빠가 해줄 거다. 도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움, 후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너희가 어른이 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다. 그때쯤이면 위험은 사라졌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아빠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하은은 편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어요. 미안하다.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안전하다면 나는 어떤 아빠로 기억돼도 괜찮다. 너희를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하은도 오빠를 껴안고 울었죠.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중국집 주인은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구경하던 주민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서정우와 김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모두 침묵했어요. 한참이 지나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아빠는 끝까지 우리를 지킨 거예요. 김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윤태석 대위는 군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도연은 50억이 든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 돈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정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빠는 돈을 위해 싸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지키려고 싸웠잖아요. 그 말에 김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이 돈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르게 쓸 수 있다. 다르게요? 서정우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했다.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거다. 윤태석 재단이라고. 재단이요? 그렇다. 이 돈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거다. 기술을 배우게 하고 취업을 도와주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은도 오빠를 쳐다봤어요. 김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내 손에 직접 남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관리한다. 어떻게 쓸지, 누구를 도울지 내가 결정하는 거다. 저희가요? 그렇다. 너희는 윤태석의 아이들이다.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 도연은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그렇게 하자. 아빠가 원하신 일일 것 같아. 도연은 서정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라. 우리도 훈장 같은 거 팔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도요. 서정우가 무릎을 꿇고 도연과 눈을 맞췄습니다. 약속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서정우는 도연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준장도 다른 장성들도 모든 요원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윤태석 대위에게 빚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도 빚이 생겼다. 도연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흘 후 박만수는 법원에 섰습니다. 그는 훈장 모독죄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정에는 서정우와 김준장도 참석했습니다. 판사는 박만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박만수는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집 주인도 광장으로 불려왔습니다. 서정우가 아이들 앞에서 글을 세웠어요. 주인은 떨리는 몸으로 도연과 하은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주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너희한테 한 말들 다 걷어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미 한 말은 지울 수 없다는 거 안다. 주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정말 미안하다. 도연은 주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같았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주인은 더욱 울었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한테도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한다. 절대 다시는. 그날 밤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정우는 변호사들과 함께 서류를 작성했어요. 재단 이름은 윤태석 기념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술을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도연과 하은은 재단 이사로 등록됐습니다. 물론 법적 보호자인 서정우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로 했지만 중요한 결정은 아이들과 상의하기로 약속했어요. 첫 번째 사업은 뭘로 할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정우는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고아원 5곳에 컴퓨터 교실을 만들 거다.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게 말이다. 좋아요. 그리고 요리 학원도 만들어주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계획에 있다. 제과제빵, 요리, 미용, 실용적인 기술들을 가르칠 거다. 도연은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처럼 굶고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랐어요. 일주일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 깊었어요. 고아원 원장들과 후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준장과 다른 장성들도 왔죠. 도연이 연단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윤도연입니다. 윤태석 대위의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아빠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아빠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걸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재단은 아빠의 이름을 걸었지만 아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희처럼 힘든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누구도 훈장을 팔지 않아도 되게, 누구도 굶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과 하은은 서정우와 함께 아버지 묘로 향했습니다. 묘는 국립묘지에 있었어요. 서정우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죠. 묘비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태석 대위, 이등병에서 대위까지, 군인에서 아버지까지. 도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도 옆에 앉았어요. 두 남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표지판을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표지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이 직접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여기 우리 아빠가 잠들어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이자 가장 사랑 많은 아버지입니다. 도연은 표지판을 묘 앞에 세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어요. 아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안 굶어요. 재단도 만들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도울 거예요.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알아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있었고 자랑스러움도 있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자랑할 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자랑스러워요. 하은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도시락 용기였어요. 뚜껑을 열자 짜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아빠, 오늘은 따뜻하게 드세요. 하은은 도시락을 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서정우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차렷 자세로 서서 경례를 붙였습니다. 윤태석 대위, 임무 완수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나뭇잎들이 살랑거렸고 표지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남매는 일어섰어요. 묘를 향해 깊이 절을 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도연과 하은은 서정우와 함께 묘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돼? 하은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이제 살아가는 거야. 아빠가 우리한테 주신 시간을 잘 쓰는 거야. 어떻게? 착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매는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멀리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높이 하늘을 향해 날아갔어요. 도연은 그 새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자유로우실까요?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셨을까요? 도연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은 도연과 하은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남매의 세상은 이제 달랐어요. 어둠이 아닌 빛이 있었고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었습니다. 훈장을 판 그날 밤 하늘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어요. 도연과 하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떠남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싸우는 것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